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공단이 함께합니다. 그 소중한 약속이 꼭 지켜지도록 도로교통공단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농촌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5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승하차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다 보니 지난해에도 차에 남겨진 어린이가 몇 시간씩 방치되거나 질식해서 숨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차에서 내리던 어린이의 옷이 문에 낀 줄 모른 채 학원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아이는 몇 미터나 끌려가다 숨졌습니다. 땡기려만 봤으면 양치는 한 번만 봤으면 안 죽었습니다. 얘는. 운전기사 서모 씨는 이 양이 앞에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보신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들 참 안타까운데요.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특히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몇 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할까요? 자그마치 평균 58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하고 이틀에 1명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꾸미지 않은 말과 행동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가끔은 그런 천진난만한 특성이 생각지 못한 사고로 이어질 때도 있죠. 특히나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경우에는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확히 어떤 버스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신가요? 통학버스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관련 규정에 의해 신고된 승차 정원 9인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명의는 시설장 소유이거나 시설장과 운송 계약을 맺은 자동차야 합니다. 색깔은 황색,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어린이 신체 구조에 적합한 안전띠와 승강구, 발판, 통학버스 표시 등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운행 중인 통학 차량 중 신고된 차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갖추고 운행하는 차량만이 만일의 사고에도 보다 안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차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고 안전하게 운영해 주십시오. 지난 2011년 12월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신가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잇따르자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된 것인데요. 첫째,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 차량은 어린이 승하차 시 운전자가 반드시 함께 내려서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합니다. 둘째, 운전석에서 승강구가 위치한 곳을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기의 광각 실외 후사경을 부착해야 합니다. 셋째,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와 운영자는 3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실제 사고 사례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운전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 가. 미야, 다 나온 거지? 네. 응. 얼른. 괜찮냐? 네. 그러게 장난 그만 치고 가만히들 앉아 있어. 뭐야? 에이씨. 막히니까 여기서 내려줄게. 야 임마! 야! 자영아 다 왔다. 집에 가야지.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차 많이 막혀요. 말도 마. 사고 났는지 난리도 아니야. 여기 얘 자고 있어요, 얘. 진수야 일어나봐. 다 왔어요? 너 왜 여기서 자? 너 아까 동엽이랑 내렸어야지.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예, 지금 갑니다. 퇴근 시간이라 그래요. 예, 바로 갈게요. 아저씨 집에 들어다 주세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가족뿐 아니라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앞서 보신 사고들은 여러분들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뻔했거나 혹은 있었지만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만큼 사소한 운전 습관, 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안전띠만 제대로 했다면 사고 시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었겠죠. 반드시 아이들이 통학버스에 타면 안전띠를 메고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넘어져 사망한 사고는 아이가 뛰어내리면서 보도에서 넘어진 사례입니다. 문소리만 듣고 출발하지 말고 반드시 아이가 안전한 곳으로 갔는지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에게도 차에서 내리면서 뛰지 않도록 교육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길 가장자리에서 멀리 내려주어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고는 보도에서 너무 멀리 정차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도와 차 사이로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지나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길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서 어린이를 내려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 횡단보도 전에 내려주어 길을 건너던 아이가 뒤따르던 차량에 다친 사고는 아이는 물론 뒤따르던 다른 차량의 시야를 통학버스가 막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아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겠죠. 횡단보도를 지나서 정차하면 길을 건너는 아이도 뒤따르던 차량도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후진하는 통학버스가 아이를 덮친 사고는 아이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도 차로로 물건이 떨어지면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주위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차 문에 옷자락에 끼어 사망한 사고는 아이 혼자 문을 열고 닫을 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아이가 차에서 내릴 때에는 반드시 탑승교사나 운전자가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통학버스 안에서 잠든 아이를 방치해 사망한 사고는 탑승교사나 운전자가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어 발생한 사고입니다. 아이들이 내린 다음에는 반드시 차 안에 남아있는 아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승하차 시와 주행 시 주의해야 할 점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경사로에 주차할 때입니다. 부득이하게 경사로에 주차를 해야 할 때는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반드시 고인목을 설치하십시오. 차체가 큰 통학 차량은 경사로에서 제동장치만으로는 밀릴 수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의 방심, 잘 아는 길이라는 자만, 운전 경력만을 믿는 교만, 모두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처음인 것처럼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국가 중 러시아에 이어 국토 면적이 두 번째로 크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캐나다. 넓고 복잡하지만 공통점도 많은데 그중 하나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캐나다인들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캐나다 사회, 공동의 자산인 2세들의 안전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져 있는 만큼 어린이들이 타는 스쿨버스 또한 특별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은 캐나다 스쿨버스 회사인 퍼스트 스튜던트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학교가 개별적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전문 스쿨버스 운행업체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스튜던트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쿨버스 회사인 만큼 차량을 10,000대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스쿨버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버스가 정차했을 때 어린이가 버스 앞 사각지도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안전바와 양쪽 방향 다른 차들에게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스탑사인 표지가 있습니다. 거울은 양쪽에 있는데 운전자가 버스 옆과 1.8m 뒤까지 정확히 볼 수 있으며 볼록 거울은 운전자가 확대해서 볼 수 있어 차 주변에 아이들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버스가 운행하지 않을 때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버스 운전자들은 운행을 마치고 주차할 때 버스 밑바닥까지 샅샅이 살핀 후 뒤편의 스탑 버튼을 누른 뒤 시동을 꺼야 합니다. 그런 후 표지를 뒷유리에 달아서 버스에 아이들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앉아있도록 하고 가족에게 연락합니다. 왜 스쿨버스 전 차량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을 갖추었을까요? 안전은 퍼스트 캐나다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희 기사들은 하루 종일 탑승자들의 안전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퍼스트 캐나다는 스쿨버스에서 내릴 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펼쳐지는 안전바를 도입함으로써 캐나다에서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저희 기사들은 지속적으로 엄격한 안전 훈련을 받아 버스 탑승자들의 안전에 집중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캐나다와 세계에서 선두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만큼 사고 위험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사고 원인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사전 예방 원칙. 규모만큼이나 안전에 대한 철학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스쿨버스가 아무리 안전시설을 갖췄다 해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사고 위험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스쿨버스 운전자들의 선발 과정부터 매우 까다롭습니다. 스쿨버스 운전은 최근에 퇴직한 사람들, 아이가 어리고 살림을 하는 엄마나 아빠들, 근무 시간이 자유로운 자영업자에게 매력적인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들이 지원을 하고 나면 선택될 때까지 따라야 하는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부문 체크를 포함해 3가지의 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교통부가 요구하는 신체 검사,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면접 외에도 배경 조회, 추천 조회,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까지도 지원자를 살피는 시간이며 모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전까지는 채용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을 하냐고요? 우리의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죠. 스쿨버스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과 까다로운 절차, 그리고 충분한 훈련을 거쳐야 하기에 캐나다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일은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단순히 학생을 이동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안전을 교육하는 선생님으로서 캐나다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를 보호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운전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탑승하기 전 저는 차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안전을 확인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저에게는 최우선이거든요. 물론 캐나다는 스쿨버스를 존중하고 어린이를 먼저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지만 도로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스쿨버스와 아이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스쿨버스가 섰을 때, 특히 스톱 사인이 보일 때는 멀찌감치 서는 것이 중요해요. 안전한 것이 좋죠. 특히 아이들과 스쿨버스와 관련된 것이라면 필요한 예방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의 이러한 안전문화는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쿨버스 기사였던 엄마와 가끔 저희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스쿨버스 안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버스 안에서는 아무것도 던지면 안 돼요. 그러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중앙 통로에 다리나 다른 신체 부위가 나오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불이 나서 빨리 나가야 할 때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버스가 주행 중일 때는 앉아 있어야 해요. 서서 버스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급정거를 하면 차 유리에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버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스에서 내려야 해요. 어린이와 스쿨버스가 안전한 나라 캐나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안전교육과 함께 스쿨버스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 완벽한 통학버스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따뜻한 햇살을 등에 진 유치원 건물이 병아리 마냥 귀엽습니다. 좀 있으면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로 시끌시끌 하겠죠. 아이들의 안전을 태우고 달리는 유치원 통학버스. 어느 기사님의 하루를 담았습니다. 실장님. 오늘 유치원에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출근하는 사람은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님 두 분입니다. 어제 저녁에 퇴근하다 보니까 사거리 지나가고 신호등이 또 고장났더라고. 거기 지나갈 때 조심해야 되겠어. 아, 네네. 내일 보실 텐데 할 말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럼요. 날씨 얘기, 신호등 고장난 거 뭐 그런 운전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 그런 얘기는 매일 하죠.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안전운전 하십시오.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예. 8시 10분이 첫 출발이에요? 원래는 8시 20분에 출발해서 9시에 첫 차 아이들 내려주고 바로 출발해서 10시에 두 번째 차 아이들 내려주는데요. 실장님께서 아침 시간은 5분 차이로 더 많이 막힌다고 10분 일찍 출발하자고 하셨는데 유치원에 10분, 15분 일찍 도착하니까 어린이들도 선생님들도 보다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들 와.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인사할까요? 잘 갔다 와. 안전띠 하셨죠? 네. 출발합니다. 네. 안전띠 하네요? 아, 당연하죠. 저희 실장님은 안전벨트 안 매면 출발 안 하세요. 잘 다녀와. 27입니다. 27이 뭐예요? 속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 땐 30 이하로 서행이니까 안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줄여요. 그럼 30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 때는 한 번씩 속도 계기판을 보자 그런 뜻에서 소리내서 말을 해요. 말을 하려면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창문은 왜 열었다 닫으세요? 사람 눈이 다 볼 것 같아도 못 봐요. 그래서 눈이 못 보는 걸 귀로 채우려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 때는 창문을 내리고 지나죠. 도움 되세요? 아, 그럼요. 소리를 들으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훨씬 예측이 많이 돼요. 하나, 둘, 셋. 이번엔 또 무슨 숫자예요? 성격들이 급해서 신호 바뀌자마자 출발하잖아요. 아님 더 빨리 가든가. 그럼 사고 위험이 높죠. 반대편에서 차가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신호 바뀌고 전방 좌우 확인하고 출발하는 거죠. 그럼 뒷차가 빵빵대지 않아요?
왜 아니에요? 근데 인젠 그것도 습관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3초 빨리 간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저 앞 신호 가면 또 만나요. 이런 데를 조심해야 돼요. 이런 데. 길은 넓어도 차가 양쪽으로 서 있으니까 어디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울려주고 차가 지나간다는 걸 알려줘야죠. 시끄럽게 말고 조용히. 자,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전띠 매주세요. 네. 그럴게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아저씨. 어머니, 뛰면 위험해요, 위험해. 내일부터는 5분만 더 일찍 나오세요. 예, 죄송합니다. 기사님한테 야단 맞으셨네요. 네, 좀 꾸불대다가 그래도 기분 좋아요. 나쁜 마음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아이 생각해서 해주시는 거니까. 안전띠도 요즘 말이 많은데 항상 잘 매주고 엄마들 사이에 유치원 기사님들 인기 짱이에요, 짱. 이쪽 사거리 항상 막히지요? 네, 뭐 좀 그런 편입니다. 시간대를 잘 좀 조정을 해봐야 되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번 달에 야외 수업이랑 견학이 많아서 그거 실장님들하고 협의 좀 하느라고요. 매번 회의하시네요. 한 달에 한 번 뭐 회의라기보다는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뭐 그달 전체 일정이랑 통학 차량 운영에 대한 회의하고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럼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아, 네. 병원 잘 다녀오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통학 차량에 관심이 많아. 부품 정품 쓰는지 안 쓰는지 다 따져보고 정비소 가는 분인데. 이 정도 유치원이면은 그 차량 한 대에다가 애들 꽉꽉 채워서 다니는데 여기는 아이 하나에다가 좌석 하나 안전띠. 그러니까 이렇게 차 2대 운행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그럼. 근데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신다고. 혈압약 탈 때가 돼서. 운전하는 사람이 내 몸이 내게 아니야. 매일 애들 수십 명씩 태우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도 그 통학버스 기사가 의식 잃어가지고 가로수 들이받았잖아. 점심시간. 맛있는 점심으로 기분 좋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로 시끄러운 유치원. 이 속에서도 원장님은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적으세요? 네, 통학버스 사고 기사 나서 우리 실장님들 운전하시는데 혹시 도움될까 해서 프린트해서 드리려고요. 통학버스 운영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기사님들이 원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신다고. 글쎄, 관심이 많다기보다는 아이 키우는 같은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가 안전하게 유치원 다니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해서 안전하게 부모님 품으로 하원하는 게 첫 번째죠. 운전기사님이 제일 중요하죠. 채용할 때도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음주운전 경력은 절대 안 되고 제가 직접 타보고 어떻게 운전하시는지도 봤고요. 통학버스도 한 대 더 사셨다면서요? 네, 통학버스 이용하는 아이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안전띠 안 매고 두 자리에 3명씩 앉고 서서 가기도 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현실이 다 받쳐주지 않는 것도 문제고. 하지만 사고가 예고하고 나나요? 그러니까 늘 대비하는 수밖에는. 운영비가 더 들잖아요. 당연하죠. 그래도 운영비 이상의 그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요? 안전한 유치원. 저희 유치원 이미지가 엄마들 입소문 타고 그렇게 나서 엄마들이 보내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통학버스예요.
사실 아이들 안전 챙기는 게 기본인데 그걸 좋게 봐주시니까 뭐 좋긴 한데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장님. 다른 운영자, 원장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길 바랍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안전띠 맵다 풀었다. 바쁜데 귀찮지 않으세요? 처음에 다른 유치원에서 왔을 때 저도 좀 바빴는데 이제 뭐 당연한 거죠. 오히려 소홀히 대하는 데가 이상해요. 원장님하고 실장님이 강조해 주시니까 저도 확실하게 더 챙겨야 되고요. 운전하면서 어떤 차를 주의해야 할까요? 저런 차, 깜빡이도 안 켜고 가는 저런 차들 요주의죠.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운전대 잡았다고 맘대로 하는 게 운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운전자들이. 아침부터 보니까 운전하는데 철학과 원칙이 정말 뚜렷하신 것 같아요. 철학은 무슨, 그냥 기본이죠. 이렇게 규칙 잘 지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 글쎄 기본이라니까요.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하겠다고 도로에 나왔으면 규칙을 지키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늦어서 어째서 그건 다 변명이에요, 변명. 사고 그거 1초도 안 돼요. 찰나야, 순간. 여보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오늘? 아, 안 돼. 목요일이잖아. 내일 보자고. 반주도 술입니다. 예, 그래요. 술 약속 같은데 왜 거절하세요? 당연하죠. 내일도 운전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형님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평일에는 절대 술 한 잔도 입에 안 대기로. 술 약속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만. 사람이라는 게 한 잔 마시면 2잔 먹고 싶고 그러다 보면 한두 병은 금방이에요. 자자, 그만 정리하고 우리도 퇴근하자고. 아, 네. 자, 마저 수고들 하세요. 오늘 기사님 두 분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습관, 그리고 핑계입니다. 안전운전은 몸에 밴 습관, 그리고 운전자의 바빠서라는 말은 핑계랍니다. 핑계가 많아질수록 사고 위험 지수도 높아진다는 거 운전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안전운전,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확실하게 내 몸에 딱 안전운전 습관의 옷을 잘 챙겨 입어야겠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사고를 불러오는 사례부터 스쿨버스를 존중하는 캐나다의 앞선 사례, 그리고 몸에 밴 안전운전 습관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통학버스 운전자의 모습까지 잘 보셨습니까? 물론 캐나다의 앞선 사례를 보면서 캐나다는 우리와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운전자들 스스로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캐나다가 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위해 법 개정을 하고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해도 운전자와 운영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기 교육을 받으러 오신 운영자, 통학버스 운전자 여러분들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다음의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경우에는
첫째,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 운전과 유사한 신체적 기능 저하를 가져온다고 하니 휴식과 운동으로 건강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둘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DMB 시청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통화해야 할 경우에는 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나 손으로 잡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정차 시 횡단보도를 지나서 내려주도록 합니다. 그래야 어린이의 시야를 가로막지 않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장자리 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를 내려줍니다. 다섯째, 문 닫는 소리만 듣고 출발하지 않으며 반드시 사이드미러, 광각 후사경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 출발합니다. 여섯째, 교통규칙을 반드시 지키고 안전운전을 습관화합니다. 운영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지켜주십시오. 첫째, 통학 차량은 반드시 신고하고 안전시설을 갖춥니다. 둘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합니다. 셋째, 학부모에게도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에 대한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함께 협조하도록 합니다. 넷째,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승하차를 돕는 교사를 배치하고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내려서 승하차를 지도하도록 운영자가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섯째, 통학버스에 탑승하는 교사에 대한 안전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통학 차량에 탑승한 교사는 다음의 사항을 꼭 지키도록 안전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린이들이 반드시 안전띠를 매도록 하며 운행 중 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둘째, 어린이가 가방을 맨 채로 좌석에 걸터 앉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통학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주위를 살펴 안전한 경우에만 어린이를 내려주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는 어린이를 재촉하거나 말을 걸지 않습니다. 넷째, 통학버스 가까이 물건을 떨어뜨린 경우에는 절대로 어린이가 죽지 못하도록 하고 반드시 운전자에게 말한 후 보호자나 교사가 줍도록 합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에게도 특별히 주의하도록 다음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첫째, 버스 탑승 시간 5분 전에 도착하도록 합니다. 둘째, 어린이가 버스에 타고 내리는 동안에는 어린이에게 집중하고 어린이의 손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어린이에게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에 대해 가정에서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안전수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의 사고 발생 시 기사분들이 당황하게 되는데 먼저 119에 신고를 하시고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어린이를 함부로 움직이거나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2차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119에 신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운전자와 운영자, 교사, 학부모가 모두 함께 우리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만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통학버스 운전자 여러분과 교육시설 운영자 여러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하신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운영자, 운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와 안일함으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는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에 대한 승하차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운전기사님을 선생님으로 호칭하고 안전한 등하원을 책임지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을 위해서 기사님들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을 태우고 매일 오가는 일이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도로에 차도 많고 신경 쓸 일이 많겠지만 아이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항상 아침에 데려다 주시고 또 끝나면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어다니면 도로에 차들도 많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엄마랑 아빠가 많이 걱정하시는데 통학버스를 타면 그런 걱정 안 해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